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AI 관련된 창업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번엔 ESG 창업을 so개해드리겠습니다. ESG 창업이요? 예. 오늘 ESG 창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챗 GTP에다가 2023년 한국에서 추천하는 창업을 물어보니까 ESG 창업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ESG 창업은 환경, 인바이러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창업입니다. 이는 기업의 금융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제가 항상 성장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가장 성장하는 창업 분야라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국에서 추천하는 창업, 챗GPT가 추천한 창업이 ESG 창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ESG라는 단어를 요즘 참 많이 보고 듣게 되는데 정확한 어떤 뜻인지 개념을 좀 짚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는 환경입니다. 기업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과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S는 사회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현지 커뮤니티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등이 있습니다. G는 지배 구조입니다. 기업이 투명한 책임 경영을 추구하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이사가 충분히 활동하는 기업, 기업의 재무정보나 환경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 창업이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자, 지구를 지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야 투자를 받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모두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ESG 창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해야 될까요?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기오염, 물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을 줄이는 사업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이슈를 주도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사내 투명성 및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ESG 창업은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 기업을 창업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ESG 창업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에코 프렌들리 제품 판매입니다. 다른 말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죠. 이거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에코백, 생분해성 제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기업 창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셜 기업을 창업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지역 발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환경 농업인데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농업을 통해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는 농업 사업을 창업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ESG 창업 분야가 있으며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ESG를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 프렌들리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에코 프렌들리 제품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 세계적인 사례들을 한번 봤습니다. 캐나다의 한 의류기업은 에코 프렌들리 제품을 만들면서도 나무를 심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유기농 면, 대나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지며 판매량의 10%는 전 세계에 심어지는 나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도의 에코프렌들리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요. 인공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친환경점이면서도 피부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려동물 브랜드는 유기농 면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옷과 침대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커피 기업은 리사이클이 가능한 알루미늄 커피 캡슐을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의 한 패션 브랜드는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을 더 좋게 해서 만드는 걸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옷이나 패브릭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에코 브랜들리 제품 브랜드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며 경제적인 성과 또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이 더 들어가죠, 확실히. 네, 네. 투자. 그냥 시인사업보다는 또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있어서도 많은 또 자본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좀 들죠. 그 두 번째가 소셜 기업 창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셜 기업 창업으로 ESG 경영을 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자, 소셜기업 창업으로는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는 그 미국의 한 신발 회사가 원포원이라는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 마케팅이 뭐냐, 원포원이 신발을 고객이 한 개를 구매를 하면 고객은 한 개를 가져가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린이에게 똑같은 신발 한 개를 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환경, 사회적 책임도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캔버스, 면, 햄프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지를 사용하고 친환경 인쇄물을 사용하여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죠. 사회적 측면에서는 구매한 신발의 일부는 도서관, 놀이터, 병원 등에 활용되어 어린이의 교육과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켤레 값을 한 개 운동화에 값을 매게 한다면 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을 구하고 지구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마케팅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명품을 살 때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것처럼 이게 그만한 ESG의 가치가 있다 해서 더 많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 이런 경영으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회사는 난민, 지역사회, 기초교육 등에 관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 측면에서는 구매한 신발의 제품 수익군의 일부를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셜 기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여 브랜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경제적인 성과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첫 번째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청정과 무해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요. 풍력 발전은 그 해안이나 산악 지역 등 풍이 강한 지역에 건설이 됩니다. 지열 발전도 있어요. 이렇게 온천 같은데 지열이 나온 데서는 그걸로 발전이 가능하고 수력 발전은 강물이 풍부한 지역, 소양강댐 같은 지역이죠. 그런 데서 나오고 생물질 발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생물질 발전소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농장 등에 건설이 됩니다. 이렇게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썩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갖고 만드는 겁니다. 외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으로는 바이오 가스 발전, 해양 에너지 발전, 지능망 전력망 등이 있습니다. 지능형 전력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들은 지구 환경을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할 것입니다. 개인이 하기엔 좀 복잡한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태양광 발전이나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와요. 대출을 내서 뭐 풍력 발전기를 세우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일부를 받는다든가 태양열 발전기도 자기가 건물이 있으면 건물 옥상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전기세를 절감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업자에 얹혀져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풍력 발전도 자기가 땅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기존 농업하고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기존의 농업이 대규모 사료와 비료, 화학농업을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농산물을 먹는 사람의 건강도 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꺼리기 시작했죠. 반면에 친환경 농업은 환경보호를 중시하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화학비료나 살충제 등 화학물질을 최소화하고 대신
유기농 비료, 유기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럼 친환경 농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기농 농장,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지역 농업, 농업 생태계 보호 등등이 있습니다. 유기농 농장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이거는? 유기농 농장은 화학 비료와 살충제를 최소화하며 대신 유기농 비료와 생물적 방식으로 작물을 보호합니다. 또한 유기농 농장에서는 건강한 토양 관리, 작물 다양성 유지 등을 방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작물 회전, 토양 덮개, 자연적 방식으로 해충 퇴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적 방식의 해충 퇴치란 화학물질 대신 자연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해충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는 유기적인 방식으로 비료를 적용하여 작물을 강화하는 것과 유기적인 방식으로 해충을 제어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지역 농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농작물을 많이 수입해서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농작물을 수입해서 먹으면 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탄소가 배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을 먹는 것이 가장 적게 탄소를 생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농업은 지역적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작물 생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스마트팜이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본 건물의 1층이 식당인데 2, 3, 4층이 스마트팜인 거예요. 거기서 키운 그 농작물들을 1층의 식당에서 파는 형태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할 가능한, 그것도 판매도 가능한 형태로 그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로컬푸드네요. 그렇죠. 로컬푸드죠. 네. 그럼 이 농업 생태계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땅을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휴경지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비료와 사료, 농약 등을 오래 쓰다 보면 땅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쉬켜야 될 때가 있는데 농업 생태계 자체가 파괴돼서 복원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개인이 아니라 상관이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경작을 하다 보니까 땅이 대규모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업 생태계 보호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고요. 농작물과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농업 생태계 보호는 수분 및 토양 보존, 생물 다양성 유지, 작물과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ESG, 창업에 접목시킨 ESG 창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창업은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창업입니다. 창업 방식에는 에코 프렌들리 제품 판매, 소셜 기업 창업,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 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ESG 창업 분야가 있으며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ESG를 고려하여 창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SG를 고려한 창업은 사회적 가치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명분이 있는 사업으로 투자와 소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창업을 하실 때는 ESG와 관련성을 높여서 창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귀로 듣는 창업 정보 ESG 창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